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가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는 13일부터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5시 22분쯤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발사 원점은 평양 순안공항 인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월 1일 초대형 장거리 방사포 발사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도발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후 6시 반쯤 홋카이도 서쪽 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처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부 비행 거리와 고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발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11일간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반발로 예상됩니다. 한미는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사단급 상륙 훈련을 벌이는 등 과거 독수리 훈련에 버금가는 연습을 계획 중입니다. 이 훈련을 두고 북한은 어제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미가 훈련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가 이틀 전 내놓은 2022 국방 백서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담겼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북한이 어제 일본 홋카이도 쪽으로 탄도탄을 쐈을 때 B-1B 전폭기도 홋카이도 남쪽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의 전술핵을 싣고 날아가 공중 폭발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B-1B 전폭기가 일본 홋카이도 남쪽 스가루 해협으로 들어온 건 어제 오전 11시쯤. 비슷한 시각 북한 동창리에서 홋카이도 쪽으로 단거리 탄도탄 한 발이 800km가량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B-1B가 기술을 남서쪽으로 꺾으면서 영향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상공 800m에서 전술핵이 폭발했다고 밝히면서 위협이 재부각됐습니다. 당시 탄도탄 최고 고도는 50km, 타격 고도는 800m, B-1B 작전 고도인 18km가 하강권에 포함됩니다. 더구나 하강 중 재상승하는 변칙기동으로 B-1B에 한층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800m에서 터진 전술핵은 수킬로미터 범위에서 핵 전자기파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落下したのは朝鮮半島東側の日本海の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外であると推定をしております。また当該弾道ミサイルは変則軌道で飛翔した可能性があり 한미는 우연히 B-1B 전개와 탄도탄 발사가 겹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날부터 동해에서는 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B-1B의 가상의 북한 도발 원점을 전파해 타격하는 절차까지 다뤘습니다. 훈련 지점도 중국, 러시아 정보 수집함에 주로 노출된 작전 수역이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듯 한미는 대북 반격 실기동에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연합해병의 대규모 상륙 첫 작전에도 돌입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OBS 뉴스 갈태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오늘 오전 7시 47분쯤입니다. 8시에도 또 한 발 쏘며 모두 2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에서 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황해북도 중화에서 37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함경북도 앞바다 무인도인 안섬으로 낙하했습니다.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50km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7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 도발은 핵 무인 수중 공격전 공개 사흘 만이고 탄도미사일만으로는 8일 만입니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상륙 훈련,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이지스 순양함 등은 오늘 제주 남쪽 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뒤 내일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미동맹은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하게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적의 핵공격 시도는 곧 정권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이어집니다. 남북 간 정기 통화에 일주일 침묵하던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미일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전 7시 23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달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입니다. 미사일은 평양 근처에서 고각 발사됐는데 정점 고도는 3,000km 미만, 비행거리는 1,000km였습니다. 정상 각도였다면 5,000km 정도 날아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를 했다 보니까 그것으로 정상 발사를 했을 경우에 사거리를 추정하게 되는데 그 중거리급 이상으로 이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북한이 지난 2월 공개한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기존에 쐈던 미사일들과 발사 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미도 고체 연료 발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액체 연료는 화염이 모이는 반면 고체 연료는 화염이 주변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의 강점은 연료 주입의 신속성입니다. 우리 측의 이 삼축 체계에서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무기체다고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딴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바탕으로 한미일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유선 협의를 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더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에 취약하다고 몇 차례 전해드렸죠. OBS가 입수한 방위성 자료에서 통계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포착한 북한 탄도탄의 78% 이상은 탄종 등이 불명확하다고 기록됐습니다. 갈태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13일 쏜 화성 18형 ICBM. 당시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로 떨어진다며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때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홋카이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탄도탄은 동해상, 일본 이이지 외곽에 낙하했습니다. 레이더에서 궤적을 놓쳤던 겁니다. 把握しているところからしてですね、申し訳ないと思いますが、いずれにしても詳細についてはですね、今分析中でありますので、お時間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방위성은 8일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판정치를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지난해에도 수십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위대가 포착한 북한 탄도탄 발사 횟수는 우리보다 17건이 많은 59건. 이 가운데 78%인 최소 46건은 탄종을 알 수 없는 등 이른바 불명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적어도 북한 위협 대응에는 미국 등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본 잠수함과 이지스함도 동해보다 태평양 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군 당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더 도움이 됩니까? 일본이 더 도움이 됩니까? 뭐 어느 한쪽 일방이 도움되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서로가 도움이 됩니다. 반복되는 일본의 대북 전력 공백, 우리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발사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연 건 오전 7시쯤. 9시부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전환했습니다. NSC는 북한의 로켓을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또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데 북한의 발사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공유되면서 NSC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주에서 개막한 확산 방지 구상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논의 중인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 발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またこのような弾道ミサイル発射は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我が国としては北朝鮮に対して厳重に抗議し強く非難しました。 중국 정부는 이번에도 관련국들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했던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 직후 북한이 명백한 도발이라며 동해로 탄도탄 2발을 쏘았습니다. 미국은 즉각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핵 잠수함을 부산으로 보냈고 우리와 함께 북한 위성 잔해물 분석에도 착수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섬광탄을 터뜨리며 회피 기동하는 F-35A 스텔스기, F-16, F-15 전투기가 합동 직격탄을 투하합니다. K9 자주포는 동시 탄착 사격, 에메랄드도 로켓을 뿜어냅니다. 북한 도발 시 원점은 물론 수뇌부까지 제거하는 화력 경멸 훈련입니다. 그러자 4시간여 뒤 북한이 동해로 탄도탄 2발을 쏘았습니다. 모두 대화태어장 위쪽 일본 이이지 안에 탄착했습니다. 舳倉島の北北西約 250km の日本海我が国の EEZ 内に落下したものと推定されます。北京の大使館ルートを通じて北朝鮮に対して厳重に抗議をしました。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한 미시건 핵 잠수함을 부산으로 입항시켰습니다. 특수부대 침투용인 드라이덱 쉘터까지 노출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지난달 서해로 떨어진 북한 위성 잔해물 인양에도 성공했습니다. 조만간 관련 기술이 낱낱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기관이 왔습니다. 여러 정보기관과 국가기관, 군기관 다양한 기관이 와서 같이 한미 공동 기술 정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력과 연료 체계 등은 물론 중국, 러시아 부품 사용 여부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북한이 동해상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미군 정찰기 정탐 비행 중단을 거듭 경고하고 나선 지 하루 만에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탄 한 발을 동해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합참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쏜 탄도탄은 74분간 최고 고도 6,000km에 1,000km를 날아가 홋카이도 우쿠시리 섬 서쪽 250km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탄도탄 중 가장 긴 비행 시간을 보였다며 사거리 15,000km를 넘어 미 본토 전역이 사정거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미 정찰기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동해로 장거리 탄도탄을 쐈습니다.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한미의 반박이 나오자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급 탄도탄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탄 한 발을 쏜 건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를 원점으로 하는 고각 발사였습니다. 비행 시간도 역대 최장인 74분가량으로 관측됐습니다. 동해상 홋카이도 서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외곽으로 떨어졌습니다. 奥尻島の西方約250キロの日本海に落下したものと推定されます。飛翔距離は約 1000km、また最高高度は約 6000kmを超えると推定されます。 정상 발사 시 사거리 15,000km 이상일 것으로 일본 방위성은 추산했습니다.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역에 들어가는 판정치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홍계어선에서 27km 떨어진 해역으로 탄도탄을 낙하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예고한 대로 미 정찰기의 북한 이의진의 비행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항행, 비행의 자유가 있다는 한미의 반박에 무력 행사로 맞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 당국은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에도 유사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미 이지스함의 북측 이의지 활동을 빌미로 미 독립기념일에 화성 14형을 쏘았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최근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반발해 군사적 행동을 경고해온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로 단거리 탄도탄 2발을 쏘았습니다. 스텔스기에 전폭기까지 동원한 미일의 동해상 공중훈련과 미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즉각 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갈태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탄을 쏜 건 새벽 시간대입니다. 평양 순환서 3시 반과 46분 순차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동해상 대화태 어장 서쪽, 일본 이의지 외곽까지 550km를 날아갔습니다. 일본은 고도 50km에 마지막 한 발은 50km를 더 비행했다고 판정했습니다. 北朝鮮は本日3時台、北朝鮮西岸付近から2発の弾道ミサイルを東方向に向けて発射しました。変則軌道で飛翔した可能性があり、引き続き防衛省において分析中であります。 방향은 모두 일본 혼슈 북쪽이었습니다. 미일의 F-35A 스텔스기에 B-1B 전폭기까지 투입돼 대북 압박 작전을 하는 공역입니다. 상응하는 공중 전력이 없는 만큼 탄도탄으로 대신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으로 들어온 켄터키 미 핵 잠수함을 노린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실제로 사거리 550km는 도발 원점인 순안에서 부산 작전기지까지의 도상거리와 일치합니다. 이번 도발은 핵 잠수함 입항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발 가능성 등 특이 동향이 있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북한군은 7월 하계 훈련을 일부 진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군 당국은 맞대응 차원의 한미 훈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 정박 사실만으로도 억지력이 발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